안녕하십니까? 실버로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준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은퇴해서 저와 같은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더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보호사의 필요성과 2026년 시급.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똑같은 월급. 많이 허탈하시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장. 현장의 목소리.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그대로다.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똑같다. 이 말 그냥 하소연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약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6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명 중 1명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직률이 높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니어 세대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2장. 2026년 시급 변화.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2064원, 연차수당 594원이 더해집니다. 합하면 12,978원, 즉 거의 13,000원입니다. 사실 이런 생활형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하루 3시간, 월 75만 원. 새로운 노인 일자리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지금 화면 위쪽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 공고에는 대부분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거나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을 맡으면 14,000원에서 15,000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내가 가진 시간을 활용해 집 근처에서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전문직 일자리라는 거죠. 3장. 시니어들의 고민.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경력이 쌓여도 신입과 같은 임금이라는데 괜히 힘들게 배워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내 나이에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격증 도전을 망설이곤 합니다. 저 역시 은퇴 직후엔 내 나이에 뭘 더 새로 시작하겠어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니어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열고 계시더군요. 4장. 변화의 신호. 2025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봉제는 한계가 있다. 대신 장기근속 장려금을 확대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말만 무성했죠.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이런 말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향을 발표한 겁니다. 즉 앞으로 오래 일하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버티면 나에게도 인정과 혜택이 돌아온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꽤나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현실과 2026년 시급 그리고 변화의 조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흔들리셨나요? 내가 자격증을 따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도전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2부에서는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자격증을 따면 어떤 실제 혜택을 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실버로그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2막에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2부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와 정부 정책. 1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2026년 예상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그래도 경력 쌓아도 소용없다는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2부에서는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입니다. 꾸준히 버티면 국가가 직접 보상한다는 새로운 변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장. 오래 일해도 신입 월급?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칠 때 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시간에 비례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야 할까요? 현장의 요양보호사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교수님, 우리는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똑같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임금 체계에는 호봉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면 10년 경력도 0년차 신입으로 리셋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경력직 대우를 못 받으니 누가 오래 일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되고 현장은 늘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2장. 정부의 공식 발표. 그런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봉제는 한계가 있다. 대신 장기근속 장려금을 확대하겠다. 이 말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라는 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한 첫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는 오래 버틴 분들에게 국가가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3장. 장기근속 장려금이란? 여러분, 장기근속 장려금이라는 말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성 보상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가 있었지만 대상도 제한적이고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감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금액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근속 인정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4장. 제도의 변화 방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근속 인정 기간 단축. 지금은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2년 단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분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이직 시 경력 인정. 현재는 기관을 옮기면 경력이 0으로 리셋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바뀌어도 연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센터에서 2년, B센터에서 1년 일했다면 총 3년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셋째, 금액 인상. 수년간 동결되어 있던 장려금 액수가 드디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현장도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5장. 왜 호봉제가 아닌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차라리 호봉제를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면 경력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의 운영비, 즉 수가는 전국 동일합니다. 수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경력자에게 더 주면 기관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문을 닫을 겁니다. 새로운 기관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어르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호봉제를 포기한 이유입니다. 대신 장기근속 장려금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죠. 6장. 시니어에게 주는 의미.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시니어 세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계시다면 요양보호사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일하면 국가가 직접 인정해 줍니다. 꾸준히 일하면 보너스가 따라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버틴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호봉제는 어렵지만 그 대신 새로운 보상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 잘 이해되셨나요? 이제 3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나이가 있어도 도전할 수 있는가? 실제 취득 과정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와 정책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런 제도가 생겼대 하고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자격증 취득 방법과 과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건가? 오늘 3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학력 나이 제한이 없다. 여러분, 먼저 안심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졸이어도 고졸이어도 심지어 글을 잘 몰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50대 70대 시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7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나이에 시험이 될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었어. 이렇게 도전하는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2장. 교육과정 총 240시간.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240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론 교육 80시간 내외. 노인심리, 치매 이해, 돌봄 기술 등 기본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폭넓게 배우죠. 실기 교육 80시간 내외. 기저귀 갈기, 세면 돕기, 휠체어 이동, 식사 보조 등 실제 기술을 연습합니다. 교육기관에 마련된 실습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실습 80시간 내외. 실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이론으로 배운 걸 실제로 해보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긴장되지만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총 240시간, 보통 23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습니다. 3장. 국가시험 필기와 실기. 교육을 마치면 국가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필기시험 기본적인 이론 문제. 객관식. 실기시험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제 돌봄 기술을 평가.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 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기관에서 시험 대비반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4장. 비용과 지원 제도.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교육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80만 원, 12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 3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액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거주지 시청구청 혹은 복지관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5장. 치매 전문 교육 포함.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치매 전문 교육이 자격증 과정 안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따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기본 과정에서 함께 배우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즉, 자격증만 따면 바로 치매 어르신 돌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장. 실제 사례 시니어 도전자.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 한 분은 퇴직 후 적적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몸도 쑤시고 마음도 허전했어. 그런데 자격증 준비하면서 매일 배우고 또 현장 실습 나가서 어르신들 도와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분은 자격증 취득 후 지금은 하루 3시간씩 주 4일 집 근처 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60만 원, 70만 원. 수입이 생기니까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학력 나이 제한이 없고 교육도 국비 지원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합격률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격증을 따면 곧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예를 들어 가족 요양 제도, 그리고 시니어에게 주는 사회적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4부 자격증 취득 후 실제 혜택과 삶의 변화. 1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필요성과 2026년 시급을, 2부에서는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3부에서는 자격증 취득 방법과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시니어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안정적인 소득. 첫 번째 이득은 바로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소 1만 2,978원, 실제 채용 공고는 13,000원에서 15,000원 선입니다. 만약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하루 3시간 시급 1만 3,000원, 3만 9,000원. 주 5일 근무주 19만 5천원. 한 달 약 80만 원 수준. 은퇴 후 생활비 보탬이 충분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2장. 장기근속 장려금 보상. 두 번째는 장기근속 장려금입니다. 앞서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3년 이상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1년, 2년 단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직을 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뀔 전망입니다. 즉, 꾸준히 버티는 것 자체가 재산이 된다. 시니어에게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3장. 가족 요양 혜택. 세 번째 혜택은 가족 요양입니다.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하루 6,090분으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무급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까지 주어진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70대 남성분은 아내분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남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생기고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사장. 사회적 의미와 자존감 회복. 네 번째는 사회적 의미와 자존감 회복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은퇴 후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입니다. 5장. 실제 시니어 사례. 제가 만난 69세 여성 어르신은 퇴직 후 2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월급으로 받는 70만 원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제 손 꼭 잡고 고마워요 하실 때 그게 가장 큰 보상이더라고요. 또 다른 66세 남성분은 가족 요양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돌보는 게 그냥 내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격증 덕분에 당당하게 나는 요양보호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소득, 장기 근속 장려금, 가족 요양 혜택, 사회적 의미와 자존감 회복, 이 네 가지 큰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요양보호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실버로그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 이준호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보는 나만 아는 것보다 주변 시니어분들께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어떤 방식으로 가장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가족을 직접 돌보기 위해, 사회에 보탬되는 일로 제2의 인생을 열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